그 새만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이 새만금은요, 자꾸 이게 그림이 막 그려지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 시대에서는 이 새만금이 가장 주도권을 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을 자꾸 포커스를 잡게 되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만금에 관련된 기사가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쵸? 오늘도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개발청과 청사와 공사 있죠? 청사 공사를 갖다가 공동 이전을 하겠다. 그걸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이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2월 달에 임시국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2월 달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새만금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올 하반기 9월 달 이후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설립과 함께 새만금 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사가 있죠. 그 새만금 개발청사가 어디 있냐면 지금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임시청사를 만들 거예요. 임시 거처할 곳을 갖다가 새만금 현장 있죠. 현장 어딘가에다가 임시 초소를 마련해 놓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선 거기서 이제는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딘가에다가는 이제 신축 건물을 짓겠죠. 근데 그 신축 건물을 짓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 규모가 오늘 신문, 여기 보신 분들은,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전할 청사 있죠? 이전할 청사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팩트예요. 그냥 지나갈 만한 말이 아니라 뭐냐면 세종시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새만금을 갖다 세종시보다 더 규모 있게 키우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 땅값 맞먹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 새만금 주변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왜?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세종시보다 더 키우겠다는 뜻이니까 부분들이. 응? 맞죠, 그죠? 그럼 더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그럴 지역들을 선점을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냐면 세종시가 이렇게 오늘날 된 것처럼. 근데 이 새만금은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공항, 항만, 철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만금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인접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들이. 그리고 요즘에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말맞춰서 지방 쪽으로 더 계속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중심권을 갖다가 새만금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은 항상 이게 아무래도 이왕이면 이제 중국하고 좀 이렇게 교육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중국과의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만금이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부분들이. 그러면서 남북 이축, 동서 이축이 착공과 함께 개발에 대한 신호탄이 이제는 터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말만 했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계속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정말 땅값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재용 있죠? 이재용이 이제 삼성 부회장 아닙니까? 삼성 부회장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2심에서 풀려났죠. 재판에서 풀려났는데, 예전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 뭐였냐면, 삼성에서 새만금에다가 대대적으로 22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어요. 20조 원 이상.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냥 약속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언제든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말로 그냥 해준 건데, 그냥 문서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 정도밖에 취해진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삼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새만금의 민심을 잡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액션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습니까? 풀려났죠? 지금 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대법원에서 뭐예요? 또 한 번의 그 3심이 있잖아요. 맞아. 최종 판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까지 몇 개월 또 걸립니다. 몇 개월 거 걸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삼성에서 이 새만금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새만금에 투자하려고 했었지만은 뭐냐면 이 SOC가 받쳐주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도 안 깔아놓고서 바다에다가 뭘 하라는 거야, 분들이.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도로를 중간에 깔아주고 십자가 도로를 깔아주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죠.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려고 했던 지역은 가장 메인이란 말이에요. 메인 지역인데 지금 이재용이 어떻습니까? 풀려났고 그 다음에 3심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재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재용이요? 어쨌든 이재용이처럼 제가 제 이재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떤 발표를 선언하겠습니까? 왜? 지금 이 정권은 뭘 목표로 합니까? 새만금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기업군들을 탄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런 것들이 다 마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재용이라고 하면 어떤 판결 하겠냐. 판결 내리기 전에 새만금에다가 뭐요?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물론 뭐 사법부, 입법부, 뭐 행정부가 따로따로라고 하지만 사법부 쪽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하면 굳이 이재용을 갖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2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진 거니까 대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더 심어줄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전까지 한번 추이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어느 갑자기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투자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어쨌든 뭔가 도움이 되게끔 자기 본인도 어쨌든 기업은 나라하고 친해야 돼요. 정권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아요.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여기 뭐 이재용을 갖다가 저기다가 한 방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외면을 해버리면 더 안 좋은 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정책에 맞춰서 가고자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통 큰 선물을 갖다가 이 정권에다가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겠죠?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또 되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그 전에 이미 삼성이 약속했던 그 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신재생에너지, 그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뭐 그쪽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새만금의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새만금의 가장 중심 지역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들어가는 게 가장 보기도 좋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새만금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들어가고 가운데에 들어감으로 해서 중앙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눈독 들었던 땅이 바로 그 부지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기업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그 부지를 갖다가 분명히 아무데나 외국에다 팔거나 외국에다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지는 우리나라 가장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 담당을 해야 되는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에서는. 대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문들이 나오고 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떻습니까? 계약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삼성이 지금 평택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평택이 뒤집어졌죠. 평택 땅값이 계획관리적도 5, 6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평택이 삼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습니까? 아산에 들어갔죠? 아산 탕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산이 또 뒤집어졌죠? 이런 것처럼 대기업이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들어가잖아요. 대기업이 들어가면 삼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삼성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삼성이 하나 들어가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죠? 삼성만 들어갑니까? 롯데, SK,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이제 중심 쪽에 딱 자리매김을 하면서 여기저기 대기업들도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간만 보고 있다가 삼성이 딱 들어간다고 발표하는 순간 여기저기 막 들어가겠다고 이제는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관심의 대상이 집중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한번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지면 몸값이 막 치고 올라가죠.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잖아요. 전에는 안 보다가 갑자기 한두 사람 관심을 막 쓰잖아요. 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군중의 심리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새만금 시점은 어떠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맞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좀 간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 한 명이 딱 치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딱 치고 나가면 너도 다 같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새만금개발공사라고 하는 이 설립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사까지 새만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개발의 속도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유치하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래서 올해가 2018년도이 5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보다도 앞으로 더 크게 개발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지금 새만금에 지금 주변에 있는 땅값이 싸요, 비싸요, 지금 새만금은 지금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종시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응?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시만큼 훨씬 더 볼륨이 있는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뿐만 아니라 이 새만금을 개발을 왜 집중을 시켜야 되냐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성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바로 새만금을 카드를 썼다. 이번 정권은. 응? 노무현 정권 때는 세종시를 썼다라고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썼냐? 새만금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을 썼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나서 또 뭘 또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해주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지금 실세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잘하면 당에 영향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당에 영향이 생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서 어떻습니까? 좋은 후재를 계속 넣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더욱더 가세가 셀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더욱더 세고 그래야 더불어민주당 이미지가 더 좋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당첨이 될 확률이 높나요? 안 높나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더더욱더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전라도 표심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분산 안 하고 전라도 표심을 다 잡기만 해도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월달 전후로 해서는 엄청나게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또 삼성하고 뭔가 이렇게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새만금에 뭔가 탁 터뜨리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 이전에 뭔가 터뜨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가 맞을 것 같아. 근데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보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다보고 나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야 앞으로 돈이 이렇게 몰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갖다 미리 가서 기다려야 큰 돈 벌죠. 예를 들어서 가상통화가 예전에 지금은 뭐 많이 떨어졌지만 가상통화가 옛날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가 피자값밖에 안 됐을 때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처음에.
그럼 피자값밖에 안 됐을 때 누군가가 이 가상통화가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피자값으로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그게 만약에 2천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2천만 원 넘게 올라갔잖아요. 부분들이. 예? 그럼 그 사람은 얼마를 벌었겠어요? 그걸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1억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억 있으면서 1억이 100억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미래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새만금을 어떻게 그리느냐. 여러분들 새만금이 어떤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김제 만경 하는 데 있죠. 만경을 한번 지리적인 부분 잘 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잘 보면 내 주변에 어떤 일들, 현재 고속도로 얘기 나오죠. 1차적으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런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항만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항만은 뭐랑 연결되냐면 기업하고 연결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항만하고 연결되는 이 라인들로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동서이축은 바로 어떻습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 항만으로 다 연결시키는 루트와 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이 김제를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김제라고 하는 지역은 새만금 항만을 활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지평선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되게 활발하게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산업혁명군을 보게 되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4차 산업에 맞는 기업들이 앞으로 포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 형태가 나올 텐데 그 도시 형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도시가 나오겠죠. 맞죠? 그럼 스마트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어디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입지가 어딜까? 만약에 그런 도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들이. 잘 보세요. 이따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겠지만 거기에요. 만경읍. 만경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해공항이 들어가 있는 델타시티 안에 뭘 들어갔습니까? 스마트시티 들어가기로 했죠. 거기가 여기랑 너무 비슷한 꼴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면 평야지도 개발 농지할 수 있도록 그냥 평야 그 농지 있죠? 농지를 갖다가 그냥 개발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하고 유사한 사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만경읍 그 주변 일대가 그 스마트 시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공항까지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 동네 일대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만경읍을 많이 안 알아줬어요. 왜냐하면 만경읍 자체가 접근성이 많이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없잖아요. 옛날 물론 있었지만 신포항까지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항만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새만금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군산으로 연결되는 십자가 형태의 도로가 형성되게 되면 여기저기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그 도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게 만경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새만금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뭐예요? 새만금 방조제잖아요. 이게 바로 일축의 남북 일축이죠. 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동서 일축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뭐예요? 이게 동서 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개발이 다 완료가 됐어요. 요거 파란 거야. 요거는. 그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간 게 요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남북 이축이잖아요. 남북 이축이 이미 공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착공을 하는 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쵸? 잼버리 대회가 들어가는 게 여기고. 그쵸? 잼버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관광 레저 용지로 개발하겠죠.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 게 한 30% 정도까지 공정률 보이는 게 여기가 신항만이죠? 신항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신포항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죠. 지금 공사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1.5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올해 한 3천억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시작을 하는 거니까 분들이. 근데 언제까지냐? 이걸 갖다 2022년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4년에서 5년 정도, 그죠? 4, 5년 후면은 이제 완공할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잘 보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아리울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죠. 수변 도시가. 그리고 요 지역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요 지역이 뭐냐면 각 나라별 경제 특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어디 다 선진국에 와서 각 나라별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금융 중심의 무역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여기죠. 그럼 새만금 개발 공사가 들어오면서 매립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먼저 매립을 하겠다.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동서 이축하고 라인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항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군산공항을 확장해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연구단지가 있고 여기가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 비행기가 떴다 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음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 보니까 물론 입지적으로 보면 가까워서 좋긴 한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영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물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보는 거는 이제 김제 쪽에 화포지구 있죠. 지금 화포지구 쪽을 좀 더 많은 입지적으로 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넣다 뺐다 이렇게 그죠? 이 착륙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공항 부지로서는 너무나도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또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포지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공항이 들어간다. 이거는 일반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제공항급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새만금에 있던 볼륨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이 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반 다른 국제공항은 틀려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비교될 만한 공항은 영종도 있죠? 영종도 국제공항하고 김제공항 있죠? 김제공항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영종도도 바다를 끼고 있죠? 그리고 항만을 끼고 있죠?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기 김해공항 있죠? 김해공항도 부산항 있죠? 그쵸? 부산항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항이 아니고 항만과 공항이 다 이렇게 같이 겸비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베이스가 깔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항이 새만금 항도 마찬가지로 항만을 끼고 있죠? 많은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볼륨이 더 키워나갈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영종도라든지 현재 김해공항급 정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새만금 IC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뭐입니까? 광활 IC가 예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석임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지가 얼마나 좋아요. 새만금 이쪽 항만에서 바로 연결되는 라인이잖아요. 더더욱 또 하나 보는 거는 뭐냐면 남북 삼축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이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맞죠? 그 남북 삼축이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군산에서 배후도시로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부안 읍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부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심권으로 해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남북 삼축이 어떻습니까? 교통 통행량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김제도 마찬가지 여기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화포지구가 공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김제에서 만약에 신도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다 넣겠냐? 여기다 넣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여기 남북 삼축 라인이죠. 그럼 어디 들어가요? 이 광활한 면적 있죠? 여기에서 새만금 공항과 배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래를 읽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김제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김제시장 입장에서
가장 입지적인 부분들을 택할 텐데 택한다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 당연히 화포지구가 공항으로 들어간 공항 배후 지역이 개발이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좋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영종도 개발하고 영종도 신도시가 들어간 것처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이 들어가고 델타시티가 들어가는 김해공항처럼 마찬가지 영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광활한 면적에 어떻습니까?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IC, 광활 IC 이렇게 이 IC가 다 이렇게 포진이 되죠. 이 부분들이. 자, 이거로만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KTX 있잖아요. 익산 KTX 있죠? 지금 KTX 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또 여기 정읍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당연히 이쪽 보면은 서전주가 아니라 김제 있죠. 김제 쪽에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온다고요. 나중에 KTX 활용을 해서 KTX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동서 1, 2, 3축만 있는 게 아니라 축 자체가 어떻습니까? 동서 1, 2, 3축으로 해서 이제는 전철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철망이 이어지고 당연히 여기가 공항이 있는데 공항 역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새만금 개발청사하고 개발공사가 있죠? 그럼 새만금 개발청사하고 개발공사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새만금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짜임새 있게 개발하고 어떻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입지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어? 이쪽에 군산으로 쓰면 너무 처진다고 날릴 거 아니에요. 부안에서는. 그쵸? 또 부안에다가 하면은 군산에서 뭐 부안 쪽으로 치운다 그럴 거고요. 그럼 중립점을 찾겠죠. 또 어딘가에. 그럼 중립점을 찾을 때 김제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저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더더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저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기 있죠. 동서 2축과 남북 2축 있죠. 남북 2축이 가장 핵심 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삼성에서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산이 됐지만 그러면 당연히 삼성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중심을 잡고 개발하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얘기가 조만간에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대부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분들은. 삼성에서 만약에 이게 터진다 그러면 각 나라별 경제 특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삼성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공항 있고 항만 있고 공항 있잖아요. 루트의 가운데 중심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이거는 누구나 눈독 들이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에서 이걸 간갈 이유가 없어요. 간갈 이유가. 어? 그러면 이것들이 만약에 터진다 라고 하면 신포항에 마리나 시설 들어온다고 했죠? 들어오려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도로가 영향력이 더 커질까 안 커질까요? 엄청나게 커지죠. 거기다가 삼성에서 개발한다 그러죠. 여기는 또 김제에서 개발한다 그러죠. 그럼 점점점 이 만경읍은 완전히 핵심 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점점점 이 만경은 커지겠죠.